영화 슬픔의 삼각형입니다. 슬픔의 삼각형은 두 눈 사이의 미간 그리고 코까지를 슬픔의 삼각형이라고 한답니다. 유럽에서 미용 용어로 그렇게 눈 사이의 주름진 부분을 슬픔의 삼각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목을 시작했습니다. 영화는 초반에 두 모델들 두 사람의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다. 한 명은 남자 모델인데 오디션을 보는 장면이죠. 몸통을 벗고 명품 브랜드일 때 모델들이 짓는 표정과 그리고 캐주얼 브랜드일 때 짓는 표정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여기서부터 일종의 그런 계급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연륜 중에 이렇게 조금씩 나오지만 감독은 뒤로 갈수록 거의 대놓고 노골적으로 그런 계급 사이의 어떤 부조리한 모습들을 직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감독의 영화는 전작의 포스 마주라는 영화와 더 스퀘어라는 영화를 통해서 그런 지식인들의 어떤 위선 그리고 인간의 어떤 내면적 심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표현하는 그런 감독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받은 작품이 이 슬픔의 삼각형입니다. 이 작품이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을 꺾고 황금 종려상을 받았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서 약간 역겨운 구토하는 장면이라든지 하수가 넘치는 이런 장면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줘서 그런 부분을 좀 힘겨워하는 관객들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일종의 우리나라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의 계급주의의 또 다른 버전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칸에서는 그런 영화에 대한 상을 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황금 종려상을 받을 정도의 작품인가라는 데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있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현지에서도. 어쨌든 그 두 모델들이 밥을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자와 남자 모델 각각 연인이죠. 근데 이 밥값을 계산하는 걸 가지고 서로 실랑이를 벌입니다. 되게 싸우죠. 그러다가 어쨌든 서로 사람의 힘으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서 다시 좋아지긴 하는데 그 전에 여자 모델이 런웨이를 하는 그 장소에 남자인 모델이 이제 구경을 하러 갔는데 가운데 자리를 어떤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내줘야 돼서 자리를 뺏겨서 남자는 찻줄에 있다가 제일 뒤로 밀려나는 그런 상황도 보였습니다. 이 장면도 약간 뜬금없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떤 상황들을 대놓고 보여줍니다. 앞뒤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 그냥 그 장면을 그렇게 그냥 대놓고 보여주죠. 그리고 이 두 모델들이 밥값을 계산하니 많이 가지고 싸우는 그런 그 화려함 뒤에 어떤 현실적인 부분들을 또 보여주긴 합니다. 1부가 이 두 모델들의 이야기고 이게 총 3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부로 넘어가면 이제 좀 화려한 요트, 화려한 배에서 이 두 모델이 선탠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 화려한 이 요트에 파리가 맹행거리는 장면이 나온다든지 이 감독은 굉장히 사운드적인 측면에서 굉장한 잡음들을 중간중간에 계속 집어넣습니다. 파리가
제법 자주 등장합니다. 이것도 뭐 은유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약간 이 냄새나는 것들에 뭐 이렇게 파리가 끓는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리고 소음 같은 걸 적극적으로 굉장히 활용합니다. 배에서도 막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계속 이렇게 거슬리게 들린다든지 그런 것들을 되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탠을 즐기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인플루언스입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스 협찬을 받아서 이 요트에 타게 됐고, 나머지 고객들은 전부 다 부자인 사람들입니다. 돈 많고 이런 사람들이 다 요트에 탔는데, 그 요트에는 어쨌든 부자인 사람, 여기 인플루언스, 그리고 뭐 그 승무원 안내하는 승무원들, 그리고 그 밑에 층도 이렇게 조금씩 보여줍니다. 청소를 하시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막 보여주죠. 보여주는 이유가 나중에 또 뒤에 다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 나오는데, 이 승무원들이 손님들 오기 전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파이팅을 외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돈이 중요하고 이 사람들은 부자고 우리는 이 사람들이 해달라는 걸 다 해줘야 된다. 참고 견디고 그러면 나중에 끝나면 돈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런 막 서로 구호도 외치고 막 이럽니다. 그러다가 뭐 그런 거 있죠. 그 어떤 직원 하나가 배 위에서 통을 벗는 거를 목격해서 이 남자 모델이 칼입니다. 칼과 야야인데 칼이 약간 컴플레인을 얘기하죠. 그 승무원 셰프 그자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승무원이 잘려서 다른 데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 상황들, 이게 이제 철저하게 고객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장면은 또 하나 나옵니다. 어떤 돈 많은 부자가 너희들이 일하는 게 참 안 됐다면서, 너희는 놀고 자기가 대신 일을 하겠다면서 승무원들한테 바다에서 수영을 하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막 거부하고 약간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러다가 돈 많은 부자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모든 배의 직원들이 바다에서 수영을 하게 됩니다. 하던 일을 관두고, 이 하던 일을 관두게 됨으로써 이제 나중에 식당과도 연결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음식을 토하는 그런 장면들, 그런 것도 연결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이런 와중에도 선장은 또 굉장히 특이합니다. 선장이 방 안에 처박혀서 아예 나오질 않습니다. 계속 술만 마시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그것도 뒤에 나오지만, 이 사람은 약간 그런 공산주의 마르크스주의자 이런 주의자고, 나중에 이 선장과 술을 막 고주망태가 되어 먹는 사람은 또 소련의 자본주의자입니다. 둘이서 술 먹고 그 어떤 명언들을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도 과관입니다. 그래서 배에서 이제 이 두 모델들이 이제 승객들을 가끔 만나서 물어보면, 나는 수류탄을 팔아서 돈을 벌었다. 수류탄을 만들어서 돈을 벌었다. 그러니까 무기 같은 걸 만들어서 약 돈을 300m 벌었다는 사람. 시속 40km 그 사람은 과속 신호위반 자기 단속 똥을 구간입니다. 팔아서 돈을 벌었다고 얘기합니다. 똥도 약간 은유지만 그런 비료나 이런 걸 팔아서 돈을 번 사람도 있습니다.
모여서 이제 선상 파티를 하게 됩니다. 선상 파티. 선장이 환영하는 그런 선상 파티를 하게 되는데, 선상 파티에서 선상 파티 하는 날이 좀 폭풍우가 그런 치는 날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아서 배가 계속 흔들리고, 그래서 여기 왔던 손님들이 음식을 먹다가 이제 토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멀미 때문에 사실은 토하는 거죠, 상황. 근데 이 사람들의 어떤 역겨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준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음식이 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내용은 그거는 안 나오는데 계속 토합니다. 리얼하게 토하는 장면이 너무 많이 나와서 온갖 사람들이 다 토합니다. 그리고 그 파티는 어쨌든 그 장면도 좀 마이너지 하죠. 선장은 승무원들이 되게 비싼 요리고 이 요리는 뭐 어떻게 만들었고 막 값비싼 요리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선장은 햄버거 먹습니다. 햄버거. 그래서 이게 뭐가 안 좋다는 걸 아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은 어쨌든 공산주의자라서 굉장히 싼 음식을 먹는 건지. 약 600m 앞 시속 80km 단속 구간입니다. 그러다가 배는 흔들리고 물건은 떨어지고 와인잔도 막 떨어지고, 이 와중에 선장은 계속 술만 먹습니다. 소련의 자본주의자가 계속 술을 퍼마시고 손님들을 토를 하면서 이제 떠나기 방으로 이제 다들 대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이제 막 토한 그것들을 이 배에 이제 청소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청소를 합니다. 바닥을 닦고 깨진 벽을 치우고 그런 이제 상황이 되죠. 그러다가 갑자기 수류탄이 배 위로 떨어지는데, 그 수류탄을 만들었던 그 노부부가 그 수류탄을 잡더니 이거 내가 만든 건데? 이러면서 폭발음이 들리고 해적의 습격을 받아서 이 배는 침몰을 했는지 어쨌든 탈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러다가 이제 2부가 끝납니다. 2부가 끝나면 3부는 이제 이 승객들이 어느 섬에 약 600m 앞 시속 무인도로 보이죠. 8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떠내려와서 지점입니다. 거기서의 생활이 이제 3부로 이어집니다. 이 두 모델은 살았습니다. 두 모델 살았고, 승객 중에 이제 일부 사람들이 살아서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먹을 것도 없고 불도 지필 수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구명정을 타고 식량을 배에다가 제법 많이 싣고 이 섬에 온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청소를 하다 에비게일이라는 여자 청소부. 그 에비게일이 이제 배에서 내려서 먹을 걸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서 나눠주고, 그 다음에 불도 이 여자같이 피웁니다. 불도 피울 줄 알고 바다에 가서 수영을 하면서 고기도 잡아옵니다. 그러면서 요리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 에비게일이 먹을 것을 나눠주면서 얘기합니다. 자신을 제가 못하는 선장이라고 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음식을 주고 내가 산장을 하고 요리도 하는 나를 이제부터 선장이라고 합니다. 그
승무원 중에 가장 대장이었던 승무원도 있고 해서 왜 이러냐고 막 이러다가 사람들이 먹을 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승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급 사회가 이제 뒤집히는 구조예요. 일종의. 이 섬에서는 가진 자가 이제 가장 높은 신분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물며 이 여자 모델의 남자친구였던 칼을 이 에비게일은 어쨌든 그 구명정 아래서 삽니다. 식량도 보내고. 그래서 이 칼을 데리고 잡니다. 여기서 데리고 자면서 무슨 초코 쿠키 같은 것들을 줍니다. 자는 대가로 이 남자는. 근데 이 남자는 그 초코 쿠키를 또 약 야야라는 600m 앞 시속 80km 단속 구간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약간 너무 노골적이라 싶을 정도로 대놓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트 2부 요트 장면에서도 약간 좀 그런 위선적인 장면이 또 하나 있죠. 갑자기 요트 쪽으로 헬리콥터가 막 나르면서 뭔가 굉장히 중요한 물건을 그 배에다가 이렇게 공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헬기가 막 그 배 근처에 가서 이렇게 어떤 상자를 굉장히 중요한 상자인 것처럼 그 배에다가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 승무원들은 굉장히 소중하게 그 상자를 가지고 배 안에서 이렇게 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요리사가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뭔가 재료라고 생각하고 딱 상자를 여는데 누텔라라고 약 600m 앞 시속 80km 단속 구간입니다. 그런 것으로 누텔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누텔라를 나중에 어떤 부자 손님이 누텔라를 요구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굉장한 거를 뭔가 찾는다기보다는 그런 일종의 위선, 허세 뭐 이런 장면을 약간 비꼬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섬으로 와서 이 섬에서 어쨌든 그 먹을 걸 가지고 이렇게 계급이 나눠지고 사람들은 그 상황을 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에비게일이 시키는 대로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 이 섬에서도 약 400m 굉장히 밤이 되면 굉장히 약간 공포스러운 소음처럼 들리는 소리가 숲에서 막 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약간 공포에 질리기도 하고 막 도망가기도 하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당나귀 울음소리였습니다. 당나귀 울음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공포에 잡히는데 나중에 그 남자들이 숲에 이제 뭐가 있는지 갔다가 당나귀를 발견하고 당나귀를 죽입니다. 돌로 이제 쳐죽이죠. 그래서 어쨌든 식량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런 장면들도 남자가 사냥을 해서 먹을 것을 가져간다는 그 상황 자체가 에비게일한테는 약간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남자는 당나귀를 잡고 나서 막 웁니다. 너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영화는 에비게일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우리 여자들이 늦게 사는 그런 멘트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다고
남자는 어쨌든 먹을 게 필요하면 어떤 상황, 60km 어떤 리뷰도 구간입니다. 하는 그런 면모도 보여주죠. 그리고 뒤에 반전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들을 다 뒤집는 그 선의 어떤 상황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자가 막 달려가는 장면이 열린 결말로 끝나버려가지고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에비게일이 어쨌든 야야의 칼의 애인이니까 야야를 약간 죽이려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남자가 막 숲을 뛰어가는 그런 장면에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1, 2, 3부로 나눠져 있는데 계급 사이를 뜻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계급 사이의 어떤 위선과 허위와 어떤 그런 것들을 되게 까발리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철저한 계급이 인간의 얼마나 허약한 어떤 돈과 식량과 먹을 걸로 가지고 이루어져 있는 것인지 그 청의 허약함을 또 나타내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게 없는 밑에 계급들은 그냥 시키는 일을 하고, 이 카를 통해서도 보여주지만 그걸 위해서는 뭐라도 할 수 있는, 뭐라도 그냥 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미지들이 또 구토와 막 똥분이 넘치는 그 배의 어떤 난파하는 그런 모습들로 또 이어지고, 그리고 섬에 사는 사람들은 다시 그 청소부 에비게일을 통해서 계급이 뒤집히는 그런 상황들이 또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 인간은 또 그런 상황들을, 그 부자들을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그 상황을 또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권력과 부와 계급이라는 게 얼마나 허망하고 또 그 안에서의 자기들만의 어떤 생태계로 이루어진 것인가를,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또 얼마나 위선적이고 별거 아니라는 듯이 이 영화는 꼬집고 있습니다. 너무 노골적이어서, 너무 직설적이어서 그런 게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 이 감독은 그 포스트마주나 더 스퀘어를 통해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줬지만 굉장히 인간의 어떤 내면적인 약 400m 위선과 앞 시속 그 60km 허위를 과속 굉장히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잘 표현하는, 그것도 블랙 코미디로 잘 표현하는 그런 감독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상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코미디 영화입니다. 네, 굉장한 블랙 코미디 영화고, 그런 블랙 코미디 영화를 이 감독은 굉장히 잘 만듭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유명한 배우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어떤 뭐 복잡하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하고 뭐 개연성이 그렇게 뭐 있다고 볼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심플하고 단순하고 직설적인 그런 표현들이 보는 관객한테는 굉장히 쉽게 다가온다? 근데 너무 직설적이어서 너무 쉽게 다가와서 영화적으로 보는 사람들한테는 영화의 어떤 그런 은유라든지 그런 게 너무 없다라는 좀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이게 영화적으로 그런 정도의 상을 받을 만한 영화인가? 이거는 약간 의문이 있죠. 근데 그 당시에 헤어질 결심이 떨어지고 이 영화가 상을 받아왔던 이유는, 제 생각은
박찬욱 감독이 헤어지기 심이 너무 약간 뭐라고 하죠? 그런 은유라든지 그런 복선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지 않았나? 영화가 해석을 봐야지만이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영화였다. 뭐 분위기나 느낌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헤어지기 심. 근데 이게 한번 봐서 이렇게 확 와닿는 그런 지점들이 좀 약했던 반면에 이 슬픔의 삼각형은 그냥 누가 봐도 그냥 이게 비꼬는 거고 누가 봐도 직설적으로 뭘 말하는지 다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너무 쉬운 영화였다. 이게 다른 지점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감독의 지금 감독 이름이 기억이 안 나지만 그 핀란드 스웨덴 이쪽 감독인데 굉장히 독특하다. 포스 마지오도 그 가족을 버리고 혼자서 그 눈폭풍에 도망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든지 더스크에서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전시를 보러 왔다가 밥 먹을 시간이라 그러니까 강연이 아니라 막 서로 뛰어서 밥 먹으러 먼저 간다든지 이런 여기서도 배에서 그 누텔라 같은 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선적이고 인간의 어떤 본능적인 모습들을 뭐 이렇게 뭐 하는 척 뭐 이런 것들을 약간 비꼬는 식으로 그런 영화를 되게 잘 만드는 감독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포스 마지오나 투스케어를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는데 꼭 같이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 감독이 이런 식의 어떤 블랙 코미디 영화를 굉장히 잘 만드는 감독이구나를 여신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오늘은 슬픔의 삼각형. 슬픔의 삼각형 눈 미간 사이에 어떤 찡그려서 주름이 생기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제목도 너무 딱이죠. 그래서 이 영화 꼭 추천합니다. 왓챠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받은 작품이니 2026년도 한번 꼭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